조선시대 집값을 높였던 조건 첫 번째는 바로 직주 근접 지역입니다. 맞아요. 저도 유일한 그 첫 부동산을 네. 직주 근접으로 아. 제일 큰 고려 요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중요하죠. 직장을 나올 줄 몰랐죠. 괜찮으시죠? 그럼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는 어떤 지역이 인기가 가장 많았나요? 아까 북촌에 권세 높은 양반들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양의 이 동네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궁과의 거리예요. 아, 나 오늘 경복궁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경복궁에 가까운 거,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조선시대의 통근 환경은 지금과는 다르잖아요. 당시의 상황을 조정식 씨가 북촌에 사는 양반, 우리 나태주 씨가 지방에 올라온 선비 역할을 맡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보시오. 내 이제야 한양으로 도착한 터라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 좀 묻겠소.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특별 시험을 보고 싶은데 혹 별시 치르는 날 며칠 남았소?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 게요? 별시는 며칠 전에 치르지 않았어. 벌써 끝났다고? 그렇다면 혹시 정시는? 어허, 이 답답한 사람. 정시도 이미 치른 지 오래요. 이렇게 소식이 늦어가지고 한성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우리 저기 나태주 선비 불쌍해요. 어떡해요. 저는 항상 이런 역할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무과로 이제 태권도로 하기 시작하였다. 네. 네. 조선시대에 네. 과거제가요, 3년에 한 번이에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겠네. 혹시 조정식 씨 아나운서 입사할 때 경쟁률 어느 정도였나요? 아, 경쟁률 높았죠. 옛날 얘기긴 한데 저랑 여자 동기랑 둘이 네? 뽑혔는데 오. 3,600명인가 3,800명. 1900대 1이요? 진짜 편안하게 시험을 봤어요. 긴장하지 않는 뭐 여유. 성대모사 이런 거 많이 하고. 어떤 성대모사였어요? 이것저것 했으면 한석규 씨 뭐 이런 것도 아, 많이 해주세요. 네. 지명하고 자빠졌다. 와 진짜 똑같았다. 대박이다. 네가 의사야. 우와. 예, 예린 씨도 저 성대모사 잘한다고 또 얘기 들었거든요. 아, 저 굉장히 잘하죠. 근데 네. 진짜 철판 잘 가는 친구다. 다들 짱구 아시죠? 짠거 네네. 목소리가 비슷해. 이들이 누나, 원당 선생님. 비슷한데?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혜주 씨 뭐 있으세요? 비슷하다. 저는 사실 성대모사가 없어요. 아, 누구 따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는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누구 따라하는 걸 별로 안 저희도 뭐 좋아해가지고.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나태주님 다음 시간까지 성대모사 제가 하나 한번 준비해오는 연습해볼게요. 걸로. 우리 조정식 씨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었지만 조선시대 식년시는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이었잖아요. 이제 최종 합격자는 단 33명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네. 이 최소 경쟁률이 약 1000대 1. 어허.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장 많았을 때는 1000대 1까지도 치솟았다고 합니다. 와, 만대일은 생전 처음 장난 들어보는 아니죠. 약간 경쟁률인 것 같아요. 웬만한 오디션도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비들이 비정기적인 특별 시험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왕이 아들을 낳았다, 경사 났네, 그래서 증광시 이런 식으로 시험 한번 볼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기다리려면 한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출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지방에 거주하면서 특별시험 본대! 그거 들었어도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동안 끝났어. 와, 그때는 말 아니면 걷는 방법뿐이었을 텐데 진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사실 그리고 시험 전날이면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몇 날 며칠을 이동을 해야 된다니까. 심지어 이게 제때 도착도 못하면은 진짜 와 당사자는 복장 터지죠. 그러니까 좀 가까운 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왕의 건강은 어떤지, 세자빈의 간택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누구인지 이런 궁안의 정보 하나하나가 모두 권력과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처에 사는 게 이제 권력을 잡는 지름길이었어요. 북촌 근처에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다 있잖아요. 약간 궁세권이네요, 궁세권. 그러니까 북촌에 권세 높은 양반들이 약간 다 살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또 넘어가 볼게요. 조선시대 집값의 두 번째 조건은 또 제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짜잔, 교육 환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어마어마하죠. 수능이라는 시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뜰 만큼 열정적인 민족이잖아요. 교육열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도 교육열이 대단해서요. 이걸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제 개경에서 한양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개경에 원래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귀족들이 한양으로 이주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머리를 쓴 거예요. 고려 말에 그 사학을 모두 폐지하고 사부학당을 한양에다 세웁니다. 아하. 그리고 성균관의 그 가장 유명한 그러한 강사라고 할 수 있죠. 교수들을 이 사부학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하. 그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일타 그 강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의 중심지를 한양으로 만드니까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아, 원래 이제 맞아요. 있다가 강남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학구열이 이제 막 불타오르게. 그리고 심지어 사부학당에 나오면 거기서 이제 승보시라는 시험을, 특별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가 있었어요. 약간 한양 베네핏을 준 거네요. 아, 그죠. 지금은 인서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인한양이었던 거네요. 네네. 인한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실학자. 누굴까요? 정약용. 오, 이거만 보고 어떻게 하였지? 아, 뭐 공부 좀 했죠. 오, 네. 귀향을 떠났던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정식 씨가 읽어주세요. 아, 네. 혹여 벼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양 근처에서 살며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내가 지금은 죄인이 되어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한양의 심리 안에서 지내게 하겠다.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먼 시골로 가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와, 버텨라. 한양에서 버텨라. 뭐 이런. 진짜 한양살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느껴지는데 아버지 바람대로 진짜 아들은 한양에서 살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정약용의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한양 입성에 실패합니다. 19세기면 이미 한양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한 번 떠나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 돼버린 거죠. 약간 또 지금 서울이나 약간 강남 같이. 네. 진짜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진짜. 마지막 네. 조건. 지금 두 개 네. 봤잖아요, 우리. 네. 그죠? 마지막 조건 한번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직주 근접, 교육 환경 모두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호재 조건이라면 자연 환경은 죽은 사람을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예린 씨가 좋아했던 거. 풍수지리. 무덤. 네. 그러니까 이제 유교 사회니까 부모님 묘자리 좋은 곳. 명당에다가. 근처로. 그래. 아, 묘를 중요하지. 자주 가야 되니까 그렇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때 당시는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묘를 쓰면 대대손손 좋은 일이 풀린다. 심지어 조선을 건국할 때 도읍지를 정할 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맞아요. 그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조언하고 정도전이랑 다툼이 있었잖아요. 네. 역사 만화나 뭐 영화 같은 곳에서 자주 나오는 사실 뭐 맞아요. 단골 소재죠. 우리 태주 씨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문데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상황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시 기술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나태주 씨가 무학대사, 조정식 씨가 정도전, 정도전. 예린 씨가 이성계 역할을 맡아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목 풀고 있었는데 왕 하려고. 무학대사예요, 제가. 예린 씨가 왕을 해주십시오. 개경은 망한 나라의 도읍이니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땐 도읍도 새로 하는 법. 어디가 좋겠는고? 풍수를 보아하니 인왕산으로 진산을 삼고 백악산과 남산이 좌청룡 우백호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방향을 맞추면 태평성대가 그게 무슨 소린가? 예로부터 제왕은 모두 남쪽을 바라보며 다스림이야. 왕이 동양을 했다는 말은 내 듣도 보도 못했네. 신라 의명대사가 일찍이 말하길 한양의 도읍을 택할 때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걸면 5세를 지나지 못해 왕위를 찬탈당하는 화가 일어날 것이며 200년 만에 전국이 혼란스러운 난리가 올 것이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200년 뒤에 반드시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걸세. 무섭다, 무섭다.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대립에서 승자는 정도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말대로 궁궐을 남쪽을 바라보게 지었는데요. 무학대사의 예언대로 조선에 정말 큰 화가 있었습니다. 태조를 기준으로 5대째 개유정난이 일어났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죠?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고 조선 건국 200년 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경공이 탔습니다. 활활. 네. 와, 아니 근데 너무 소름 돋게 맞아떨어졌네요, 그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딱 들어맞은 예언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백성들이 생각한 전쟁의 이유가 풍수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수지리는 조선 사람들의 삶에 깊숙하게 녹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